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세계 은행이 전 세계 GDP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GDP는 지난해 6월에는 3.0%였지만 이번에는 1.7%로 내렸고요. 미국과 유로존 그리고 중국 등 전 세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그리고 러시아 전쟁 등이 꼽히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은 사실 이미 이 시장은 이미 선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12월 CPI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 단단한 시장의 모습 유지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과 수요일을 함께하는 분이죠.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미국 CPI 발표 내일 있죠. 내일 있는데 오늘 시장은 조금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매매 하시고요. 좋은 정보, 알찬 정보 많이 갖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내일 밤 우리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어떻게 나오게 될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성공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선견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간 오후 10시 5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최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12월 CPI 발표를 앞두고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상승하며 보합권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일은 중국 경제활동 기대와 글로벌 공급 부족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ECB 위원이 금리 인상 정책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주요 이슈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전에는 주요 상품들이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짚어볼까요? 네. 자, 어저께 새벽에 네. 굉장히 혼조세를 좀 많이 띄었고요.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혼조세 굉장히 좀 많이 띄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후 되면서 조금 활발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 오늘 오후장이죠. 오후장에 여기 보시면 이제 박스장 일단은 그리고 있었고 추세를 일단 간략하게 한번 준 다음에 또 16시 지나서 추세를 일단은 간략하게 좀 줬다. 이때는 추세를 좀 많이 줬습니다. 그렇죠? 한 400틱, 한 250틱 정도 추세를 쭉 보는 모습을 보였다. 자, 일단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크게 제가 봐드릴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장을 계속 그리다가 자, 오후에 데드 크로스 나오면서 자, 횡보 다음에 일단은 밑으로 매도 추세를 굉장히 좀 많이 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진입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조금 까다로우십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횡보 박스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기법이나 어떤 것을 적용해서 매도를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지금 보면은 거의 1시간 정도 자 15시에서 16시까지 거의 1시간 정도 지금 박스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스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자리를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다. 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드렸던 5일선 기법 정도, 5일선 기법 정도 여기에서 일단은 조금 한 번씩 들어가 보실만 했다. 일단 그렇게 일단은 짧게 정리를 하고요. 본격적인 추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여기죠. 18시 지나서 일단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8시 지나서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자, 골든 크로스 됐죠? 예, 골든 크로스 되면서 진입 타점은 제가 어디에 맞춰 드리나요? 골든 크로스가 되는 그 봉 종가 혹은 그 다음 봉의 종가에 매수 진입 요 두 군데에 매수 진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자동 익절 혹은 어떻게 됩니까?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입니다. 여기. 자, 여러분들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이 어디죠? 지금 쭉 보시면 쭉 늘려드릴까요? 네, 여기입니다.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이 지금 여기죠? 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다시 자, 여기에서 일단은 매수 진입 후에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이 여기입니다. 종가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그냥 건든 겁니다. 건든 거고요.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 여기에 청산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정도 수익 일단은 가져가실 수 있다. 제가 굉장히 좀 기법에 관해서 많이 좀 강조를 드리고 차트에 관해서 조금 많이 강조를 요즘에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유념하셔서 잘 일단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일단은 18시 정도 일단은 추세 굉장히 큰 추세 한번 줬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골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나 골드나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대 사실은 굉장히 좀 활발했다. 낮 시간대 굉장히 좀 활발했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에 나왔어요. 오늘 오후장에 여기 나왔죠. 여기 그리고 진입 포인트는 이 정도 일단은 진입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두 군데 진입 포인트를 조금 크게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넓게 하고요. 자, 뒤부터 일단은 갈까요? 자, 진입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21선 기법이 있습니다. 자, 매수 쪽이든 매도 쪽이든 다 똑같아요. 매수는 양봉이 나와야 되고 매도는 음봉이 나오는 거의 차이일 뿐 다 똑같습니다. 21선을 맞는 양봉의 종가. 그렇죠? 21선을 맞는 양봉의 종가의 진입.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동 익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 익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 자동 익절 한 다음에 혹은 어떻게 됩니까? 21선 종가 라인. 자,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이죠? 여기 정도 되겠죠, 여러분? 21선 종가 라인 여기에서 진입하셔서 여기까지 수익 얻어가는 이런 기법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전체적으로 쭉 좀 크게 보겠습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쭉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이제 짜잘짜잘한 이런 모습보다는 큰 모습으로 일단은 좀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차트입니다. 오늘 골드 차트고요. 어떻게 되어 있죠? 거의 박스 횡보장입니다, 여러분. 예. 횡보장은 아니지만 거의 박스장이죠.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매수 쪽으로의 큰 흐름과 큰 추세를 읽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진입 포인트를 잡아서 진입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대, 거래량 터지는 시간대에 들어가셔서 짧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뉴욕 시장이 23시 30분에 개장을 하죠. 그 전에는 뭐예요? 그 전에 미국은 자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몰리는 시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된다. 자, 오늘은 조금 일찍 터졌지만 그 수급이 몰리는 시간을 제가 정해 드렸죠. 언제입니까? 네, 유럽장 시작 시간. 일단은 유럽장 시작 시간에 여기 정도 되겠죠? 유럽장 시작 시간에 여러분들이 딱 매매 포인트를 잡으셔서 그때만 매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오전장 짧게 9시에서 12시 정도 우리나라 장 그리고 중국장이 열리는 오전 시간에 짧게 하시거나 아니면 유럽장 그리고 세 번째 시간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23시 30분에 시작하는 뉴욕장. 이 세 군데 거래량 터지는 이 시간대에만 여러분들 하셔도
큰 손실 안 나시고 굉장히 좀 짭짤한 수입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괜히 안 움직일 때 여러분들 뇌동매매 하시거나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기도매매라고 하죠. 진입 포인트 설정하시고 진입한 다음에 올라라 내려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기도매매 하지 마시고 거래량 터지는 주요 시간대, 제가 알려드리는 주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집중과 선택을 이용하셔서 매매하시는 거를 제가 권유를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오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세 괜찮았고 지금도 추세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아까 9시부터 이 자리를 보고 이 자리에 일단은 진입을 했어요. 네, 76.06이죠. 76.06에 진입을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본청을 찍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지금 90틱 정도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90틱 정도. 자, 그래서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제 매매법을 제가 노란톡방에 공유를 해드립니다.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 매매법이나 아니면 실시간 매매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많이 들어와 주시고, 자, 76.06에 아까 들어갔는데 일단은 본청 찍고 그냥 가고 있다. 자, 이것도 한번 보면, 자, 21선이 여기 있죠? 네. 21선 맞고, 그렇죠? 21선 기법입니다. 21선 맞는 양봉의 종가. 여기에서 일단은 진입을 해서, 자, 21선 이탈할 때 우리가 청산을 하거나, 첫 번째, 자, 진입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진입하시고, 청산은 두 가지가 있죠. 21선 이탈할 때 청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 익절. 뭐 20틱이든 30틱이든 50틱이든 자동 익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올리시는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조금 넘어가 보면, 자, 5일 뒤로 조금 넘어가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른 시간에 추세가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정도 자리, 그렇죠? 우리가 수렴과 발산해서 이 정도 매수 자리, 혹은 여기에도 오늘 지금 21선 기법이 나왔죠, 그렇죠? 21선을 맞는 양봉의 종가 라인 여기죠. 자, 21선 여기에 터치했고 21선을 맞고 양봉이 떴기 때문에 이 양봉의 종가 라인에 일단은 진입을 한다. 자, 그러면 조금 늘려볼게요. 자, 21선에서 여기, 네, 여기 정도, 그렇죠? 여기 정도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21선 여기에서 일단은 진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동 익절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거나 아니면 옆으로 가보면 21선 이탈 라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1선 이탈 라인이 여기 있죠? 네, 21선 이탈 라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21선 이탈 라인 여기에서 청산을 하시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 이거는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드린 마스터 플랜에 모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한번 기법 공유 한번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볼까요? 유로 볼까요? 네, 유로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유로 1봉은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었던 거고, 자, 3분봉 일단은 보면서 좀 체크를 할 건데,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죠? 내일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지금 굉장히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로 또한 지금 오늘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여기 보면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보세요. 계속 박스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계속 사실은 추세가 없는 이런 박스장, 보이시죠? 네. 추세가 없는 이런 박스장으로 일단은 가고 있기 때문에 유로 같은 경우는 오늘 매매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정도의 박스장에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제 기준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유로는 오늘 안 하시는 게 낫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자, 항생에 대해서 조금 할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 제가 시장 이슈 할 때도 좀 항상 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정확히 지금 V자 반등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V자 반등을 일단은 계속 그리고 있고,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해졌고
매수세가 이어질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조금 있다가 시장 이슈 다루면서 다시 한번 일단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지금 11년 전 가격을 다 깼죠? 11년 전 가격을 다 깨면서 지금 항생이 일단은 가고 있는데, V자 반등의 전고점은 충분히 돌파를 해줄 거라고 일단은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 이따가 시장 이슈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복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흐름 복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장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계속해서 노란톡으로 여러분도 궁금한 사항들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입장하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입력하실 때 코드 0707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나오게 될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또 이 세계은행은 올해 글로벌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 또 이 세계 경제에 대해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시장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성견 마스터님은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실지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작년부터 저는 초지 일관으로 가고 네. 있죠. 예, 경기 침체 온다. 네. 그거 대비하셔라. 그렇죠. 이제 시기라든지 그 정도가 참 궁금한데요. 네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금리의 상단을 맞추시는 게, 맞추지는 못할 겁니다만, 금리의 상단이 굉장히 조금 중요해 보이고, 네. 지금 내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네. 이거를 지금 자료를 잠깐 볼게요.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아니고요. 제가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와 금리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폴 볼커 시절이었죠. FT 의장, 페드 의장의 폴 볼커 시절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금리의 상단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고 금리의 상단이 어딘지는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팁은 하나 좀 알 수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냐면, 자, 복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준금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렇죠? 자, 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폴 볼커 의장이 짓눌렀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보다 더 높은 기준금리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보다 더 높은 기준금리를 책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눌렀다. 19%가 넘는 기준금리를 기준금리가 그때 첫 선을 보였었죠. 자,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여러분 4.5%라고 일단은 치고, 4.5%라고 일단 치고, 자, 내일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하죠. 이게 소비자 물가 지표가 지난달에 7.1이었습니다. 7.1%. 그렇죠? 9.1에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내려와서 7.1%까지 일단은 내려왔고, 자,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지금 사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게 6.5%인데 6.5%입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 게 6.5%예요. 굉장히 조금 낮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건 요거 하나예요. 6.5%를 예상을 했는데 6.7이나 6.6이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자, 7.1에서 6.6이나 6.7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거죠. 근데 예측치보다는 높아져요. 자, 그럼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가 저도 굉장히 조금 많이 궁금하고, 자, 내일 일단 6.5까지 나왔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한번 해보죠. 자, 6.5까지 일단은 내려왔고, 자, 그러면 뭡니까? 자, 2월, 3월에 페드가 0.25씩 두 번을 올린다라고 쳐요. 그러면 금리는 일단 5%가 될 겁니다. 금리는 일단 5%. 자,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거는 5%에서 5.5% 지금 예상하고 있죠? 네. 일단 두 번 올리면 0.25씩 두 번을 올리면 5%가 일단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달 1월 달이 6.5%. 그러면 2월 달, 3월 달에 과연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올지가 일단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 예상으로는 3월 달까지는 골든 크로스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많다. 전 이렇게 사실은 보고 있는데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면 6.5에서 5%대 이하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1월 달에 만약에 6.5가 나온다라고 하면 2월 달, 3월 달에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면 인플레이션이 5%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5%까지 떨어지려면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될 거라고 일단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서 자, 이거는 일단은 3월은 넘게 일단 갈 가능성이 좀 많다. 물론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두 가지 변수죠, 사실은. 근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 가능성이긴 합니다만 이 가능성 그렇게 크게 높아 보이진 않고 한 가지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게 있겠죠. 페드가 0.25를 올리지 않고 0.5를 처음에 올려버리는 겁니다. 0.5를 두 번 올리거나 0.5를 한 번 올리거나 0.25를 또 한 번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5.25 정도로 맞춘다면 3월까지 5.25로 맞춘다라고 하면 골든 크로스는 아니더라도 기준금리와 어떤 인플레이션 간의 골든 크로스는 아니더라도 어떤 접점에 대한 예측은 일단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집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보면 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이 골든 크로스는 뭘 의미하나요?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높을 때입니다. 그렇죠?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높을 때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면서 시장은 하강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게 있었죠. 금리의 상단은 어디일지 절대 모릅니다.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으나 금리의 상단은 알 수 없으나 금리의 상단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다.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금리 그리고 중립금리를 계산하는 그런 공식들도 있기는 있지만 자, 지금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아실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골든 크로스 나오는 걸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6.5%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7.1에서 그나마 6.5 정도가 나와야 시장의 예상이거든요, 이게. 그나마 6.5 정도가 나와야 2월 달, 3월 달에 빠르게 골든 크로스 되는 거를 일단은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 한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에서 금리 인하는 안 합니다, 여러분. 금리 동결하겠죠?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노동시장이 침체가 되고 경기가 하강이 되고 경기가 침체가 됩니다. 이때부터요, 여러분. 이 골든 크로스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 아, 그럼 경기가 좋아지는 거냐? 금리 인하를 하는 거냐?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침체의 시작이다. 경기 하강의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나와야 인플레이션이 더 꺾이면서 경기 하강이 더 되면서 나중에 페드가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보이면서 다시금 뭐예요? 경기가 살아나는, 경기가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아까 제가 그 유로를 일단은 설명을 드릴 때 요거를 일단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달러 인덱스하고 유로입니다. 유로의 상관관계인데요. 지금 시장은 두 개입니다. 타이틀 보이시죠? 금리 인하 낙관론인데 고금리 유지론입니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2023년도에 그리고 아니다. 2023년 후에도 2024년까지도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일단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기축통화 달러 인덱스 그리고 유로가 굉장히 많이 엇물리면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죠. 네.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고금리 유지론이에요. 저는 고금리 유지론에 일단은 한 표를 던지는 쪽입니다. 자,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나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항상 보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나간 거다. 제가 경기 사이클 여러분들 그려드렸죠?
경기 사이클 이렇게 쭉 그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만 아시면 된다? 이 부분만 아시면 된다.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부분만 아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기가 과열일 때 하강시키고 경기가 과열일 때 경기를 시키는 이 구간 1번 구간 그리고 뭡니까? 경기가 하강이 되는 2번 구간 그 다음에 경기가 하강되고 경기가 침체된 걸 페드에서 중앙은행에서 알아차려서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3번 구간. 자, 요거를 뭐예요? 이 전체를 3번으로 보셔도 되고, 자, 이 두 개로 끊어서 이거를 3번으로 보십니다. 회복 구간과 자, 0에서 지금 위로 올라탔으니까 경기 활황 구간, 경기가 좋아지는 활황 구간. 1, 2, 3, 4만 여러분들 아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경기 선행 구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유지론 자입니다. 예, 고금리 유지론 자예요. 지금 2023년에도 고금리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금리 인하는 안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자, 그러면 2월 달, 3월 달에 페드가 금리를 올린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달 정도 금리를 동결시킬 겁니다. 계속 지금 올렸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동결이에요, 동결.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는 거죠.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페드가 얘기하는 연 2%대가 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폴 볼커가 처음에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있다. 그때 금리를 10%대 이상으로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낮췄죠. 금리를 인하했단 말이에요. 그 금리가 인하돼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인플레이션이 10%대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10%대가 꺾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학습 효과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페드는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봅니다. 네, 금리 인하를 안 한다. 자, 정석대로 자, 지금은요, 여러분 페드가 자, 잭슨홀 미팅, 작년 8월 잭슨홀 미팅 전에는 제가 페드를 비난했죠. 근데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제가 어떤 기조를 취하나요? 페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냐? 정석적인 기조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페드는요. 그래서 페드는 경기 하강과 얕은 경기 침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얕은 경기 침체 후에 대량 실업이나 구조 조정이 발생을 하고 경기가 하강을 했을 때 자, 이제 경기가 상승해야겠다라는 시그널을 줄 겁니다. 시장에서. 그때 페드는 뭐예요?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팁을 하나 좀 드릴게요, 여러분. 현물은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어디에서 들어가야 되나요? 어디까지 홀딩을 해야 되나요? 자, 현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죠. 현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 6개월의 선행지표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6개월을 선 반영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있기 전부터 자,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있은 후부터 경기는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이 정도에서 6개월,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부터 6개월 전이죠. 6개월 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의 지수는 오르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핵심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 전, 금리 인하 발표 전 6개월 전에는 시장이 오르는 이런 시그널을 보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2023년에 침체가 될 것이고 이 침체가 조금 간다라고 하면 2023년이 지난 후에 주가가 오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고 이 이후에 6개월 정도 있다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가 회복되는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2024년에 보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자, 23년, 24년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자, 침체 시기의 미국 지수를 일단을 볼게요. 2023년에는 여러분 어차피 침체가 오기 때문에 침체에 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건데 자, 저기 보시면 이 점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점선하고 요거죠. 네, 점선하고 지금 요겁니다. 요거 예. 짙은 파란색으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자, 이거하고 이거 국채 금리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침체 시기에 미국 지수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매출
그리고 자기 자본이율, 배당.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떨어지겠죠. 예, 전부 다 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짙은 파란색 보시면 지금 2022년 1분기에 어떻게 돼 있죠? 하락을 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매출 순이익입니다. 기업의 매출 순이익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을 2022년 1쿼터 때 일단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점 돼 있는 10년 만기 국채도 일단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침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침체가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침체는 작년 여름부터 지금 기술적 침체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이게 지금 제가 저번 달에 요거 보여드린 거를 제가 또 갖고 왔는데, 자, 저번 달에는요 2월까지 페드의 정책금리 확률입니다. 4.75에서 5%. 일단 뒤에 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5%가 제일 많았죠. 5%가 제일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게 2월 달까지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뭡니까? 4.5%. 4.5%입니다. 4.5%. 4.5%. 그리고 2월 달에 얼마를 올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자, 2월 달에 0.5%를 올린다라고 하면 이게 맞습니다. 이 뒤에 것만 보시면 됩니다. 5%. 이게 일단은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은 저번 달에는 0.5% 올리는 걸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시장이 0.25% 올리는 걸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월 달은 이렇게 되고 3월 달 거 보면 3월 달에도 뭡니까? 5%가 가장 많아요. 5%가 가장 많습니다. 이거는 뭐죠? 0.25%, 2월 달에 0.25%를 두 번 올리는 거죠. 예, 두 번 올리는 겁니다. 지금 4.5%니까 4.5%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5%가 나온다. 그래서 시장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일단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9.1% 고점을 찍은 다음에 지금 7.1%까지 순차적이지만 기울기가 뭐 그렇게 급속도로 좋지는 않지만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뭘 예상합니까? 2023년에 금리를 소폭 올리는 걸 예상을 한다. 자, 소폭 올리는 거를 예상을 한다에는 저도 이런 동의를 합니다. 왜냐? 인플레이션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저번 달에 인플레이션이 7.1%였는데 이게 올랐어요. 7.3%.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면 금리를 더 때리겠죠. 뭐 0.75%까지 때릴 겁니다. 그렇게 올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기울기는 작지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0.5% 그리고 0.75% 정도 올렸던 이런 빅 스텝이나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은 아마 보기가 힘들 것이다. 대신 0.25% 우리가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0.25%를 올리는 것은 아마 그래도 세네 차례는 저는 본다라고 일단은 봅니다. 한 세 차례 정도는. 그래서 0.25% 일단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내일 소비자 물가 지수 22시 30분이죠. 22시 30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매매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정책과 불확실성의 확대 잠깐 보면 제가 이제 오늘은 침체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금리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자, 10년 만기와 2년 만기 금리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0을 지금 지난 지가 한창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다.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국채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용도라고 얘기했죠. 신용도. 예. 경기가 불안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용도가 낮아지고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낮아져서 국채 금리와 국채 수익률은 오르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 네.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와 2년 만기 국채 금리 스프레드가 지금 0 이상으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또한 침체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달러 같은 경우에 조금 진단을 해보면 달러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 유지를 아직까지 저는 할 수 있다.
지속적인 강달러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저는 보는 입장인데 간단합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보면 자 금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화폐의 가치라고 말씀드렸죠. 예, 화폐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시장 이슈 맨 처음에 시장 이슈에도 자막으로 나왔는데 ECB가 금리를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결이 된다. 동결될 가능성은 전 없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동결이 되면 미국과의 금리 스프레드가 또 벗어나기 때문에 강달러 유지는 2023년에 물론 등락의 폭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강달러 유지는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개장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하나만 좀 붙어볼까요? 고용 시장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도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고용 시장을 전부 다 못할 것 같긴 합니다. 1분 남아서. 자, 내일 제가 공개 방송이 있죠? 내일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내일 요것도 플러스로 해서 말씀 일단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서비스업이 고용 회복을 일단은 주도했다. 우리가 이제 비농지표와 실업률 그리고 구인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자, 서비스업이 고용 회복을 일단은 주도를 했다라는 거죠. 서비스업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코로나가요, 여러분. 지금 3년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3년이 됐어요, 지금. 예. 제가 코로나 거의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하고 이 자리에서 만나 뵀는데 벌써 코로나가 3년이 됐습니다. 자,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면서 서비스업이 고용 회복을 일단은 주도를 했고, 자, 고용이 지금 서비스업 쪽으로 많이 회복이 되면서 주도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낮아지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내일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노란톡방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뉴욕 증시 개장을 했습니다.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주요 상품 흐름 체크해 보면 지금 파운드를 제외하고는 전 상품 모두 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나스닥 1분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큰 변동성 없이 제한된 움직임 보였는데요. 이 개장 직후에는 상승하려는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좀 힘을 유지해주지는 못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는 0.5% 구간에서 11,339포인트 선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일은 최근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는데요. 밤 10시 이후에 투심이 더 집중이 되면서 상승폭 높여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2%대 상승하면서 배럴당 76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골드는 달러와 국채 금리가 약세 행보를 이어가면서 골드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매력도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1,88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로는 달러의 약세에 상대적으로 체력을 잘 유지해주면서 지금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 구간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현재 강보합권인 1.08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개장 파동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요 상품 그리고 지수별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 속에 지금 현재 오늘 나스닥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일단은 분봉상으로는 사실은 볼 수가 없고 네. 일봉상으로 제가 좀 큰 자리를 봐드리면 네. 어저께부터 굉장히 그저께죠 사실은 그제부터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자리. 월요일 날도 제가 일단 말씀드린 자리예요. 월요일 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21선 안착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봉상으로 그 다음에 21선 안착이 되면 요 일목 320 라인 정도 됩니다. 일목 안착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 자, 이 시장의 큰 상승을 이끈 것은 어떤 큰 모멘텀이 있어서가 아니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줄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황당한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이 큰 폭의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끌고 갈 어떤 모멘텀은 이걸로는 불충분하다. 하지만 일단은 시장은 매수 쪽이기 때문에 매수 방향을 보시고 21선과 일목 하단 여기 있죠. 320 라인 체크를 하셔라 라고 제가 월요일 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21선과 일목 상단을 다 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또 내려와 버렸습니다.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좀 부족했다라는 거죠. 노동시장이 좀 깨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이게 또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에너지가 있을 건데 에너지가 일단 너무 부족했다라는 거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조금 많이 신경을 쓴 자리가 일목 320 라인 정도 이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를 지금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뚫기는 뚫었는데 안착을 지속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예,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를 계속적으로 두드린다라는 것은 이 자리를 안착을 할 가능성이 일단은 좀 많다라는 거고 자 여기 일목 320 라인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일단 하고 있는데 제가 매수를 든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보세요. 일단은 여기 데드크로스이지만 오늘 이 봉이 양봉으로 끝나게 되면 이게 또 골든크로스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5일선이 이 위로 이렇게 쭉 올라오고 21선 이 밑으로 가는 골든크로스가 될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은 오늘 이 일봉입니다. 이 일봉이 일단 양봉으로 떠야 되고 두 번째 포인트, 제가 두 번째 포인트 320 라인 위에서 형성이 돼야 됩니다. 오늘 종가가 320 라인에서 형성이 돼야 600 라인까지 오를 수 있는 600 라인까지 오를 수 있는 이런 룸이 생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목 하단 320 라인입니다. 하나하나 320 라인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안착되면 350에서 360 라인까지는 우리 끌고 가셔도 된다. 일단 제가 오늘 이렇게 봐드리고요. 분봉상으로는 지금 솔직히 봐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꼬리들이 굉장히 좀 많이 길고 하기 때문에 분봉상으로는 봐드리기가 좀 뭐하고 일봉상으로 일봉 하단 있죠? 예, 320 라인 여기 안착 여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께서 고려하셔서 안전매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11,320포인트 선 안착이 되는지 확인 후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일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새벽 2시에 미국 에너지청에서 에너지 전망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오늘 어떻게 시장 대응에 나서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도 매수를 들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제가 아까 그 중국 홍콩 항생 얘기를 좀 드린다고 했는데 짤막하게 좀 드리면 네. 우리가 12월 달에 12월 15일 날 작년 12월 15일 날 중국 경제공작 회의 제가 설명 일단 드리면서 2023년 중국 경제의 로드맵을 제시를 했어요. 2023년의 로드맵은 뭐냐면 2022년부터 3년 정도의 어떤 잘못돼 왔던 경제를 짓눌렀던 것들의 모든 것들을 타파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단순한 답이고 자 눌러왔던 게 뭐죠? 공급망 해결 안 됐었죠? 그렇죠? 왜? 폐쇄를 했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폐쇄를 했기 때문에 다 막아놨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공급망도 위태로워졌고 중국의 경제도 위태로워졌고 중국의 잠재 성장률도 계속 내려갔고 그래서 외국 자본이 필요한 홍콩 항생도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다. 11년 전 가격까지 내려갔었다. 이게 2022년까지의 팩트. 자, 그럼 23년에는 바뀌어야겠죠? 23년에는 일단은 지금 바뀌곤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다 풀었어요. 확진자 굉장히 급증하고 있지만 일단은 막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요에 관한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일단은 상충합니다. 첫 번째, 미국의 경기 침체. 두 번째, 중국의 경기 부양. 이 두 가지가 지금 공존을 하고 있는데, 자,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항상 하락을 하고,
어떤 수요에 대한 이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하락을 하고 공급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상승을 하는 게 지금까지 1년 동안의 5일의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하나가 더 생겼죠. 뭡니까? 중국이 지금 공급망을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해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는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이고, 공급과 수요 공급 문제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이고, 자, 오일을 보시려면 항생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항생 차트 보면 제가 아까 V자 반등 계속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의 부양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부양책이 계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일단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봉상으로 이것도 보시기보다는 일봉상으로 조금 체크를 해드리면, 자, 일봉 상단입니다. 이게 이제 캔들이 이렇게 형성이 옆에 이제 좀 더 될 것이고요. 일단 여기까지 일봉 하단 여기에 자리가 한 80달러까지, 일단은 좀 79에서 80달러까지 보죠. 79에서 80달러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일단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나스닥도 그렇고 오일도 그렇고 일단은 분봉상보다는 조금 자리를 크게 일봉으로 보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에 대해서도 매수뷰로 봐주셨습니다. 이어서 골드에 대한 투자 스탠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골드는 이제 약달러 기조 이어지면서 골드 계속해서 매력도 높여지고 있고요. 또 중국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골드 가격 상승 부추기고 있습니다. 당일 투자 스탠스 어떻게 가져갈까요?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 올 매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 내일 CPI 발표를 두고 시장이 굉장히 혼조세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작정하고 분봉상으로 봐드리지 않고 일봉상으로 조금 큰 자리들을 지금 봐드리고 있거든요. 차트 잠깐 보면, 자, 골드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일봉입니다. 자, 11월 여기 골든 크로스 나오고 지금 이 자리가 진입 가능한 자리였죠. 일봉상으로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죠.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골든 크로스 나오는 그 봉이나 아니면 그 다음 봉에 매수 진입. 여기가 굉장히 조금 좋은 자리였고, 지금 눈대중으로 봐도 2000틱 이상, 2300틱 이상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버롤이 여러분들은 안 되실 거지만 2300틱 이상 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이다. 자, 이 좋은 장에서 여러분 영매매 하시면 안 되겠죠? 매도 때리시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 매도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으나 매수의 힘이 굉장히 지금 강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쪽으로 보시는 거. 단 여기에서 지금 급등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5일선보다는 21선 위에서 21선 타고 가는 어떤 캔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눌림에서 한 번쯤 들어가 보시는 그런 전략을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분봉상으로는 관망하시고, 큰 그림적으로는 골드도 매수 포인트 일단은 잡으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매수 뷰를 보시면 될 것 같다. 일단 이렇게 좀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도 매수 전략 들어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나스닥과 오일 그리고 골드에 대해서 오늘 매수 전략으로 드렸으니까요. 잘 챙기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또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을 성견 마스터님께서 해주실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예정인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사실은 설명 조금 못 드린 고용시장에 관한 좀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용, 실업률 뭐 이런 거 제가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이해 팍팍 되시게 제가 설명 잘 해드릴 거고, 또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항생장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중국이 폐쇄 정책을 썼기 때문에 변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2023년에는 아주 큰 태풍에 눈이 될 겁니다. 중국이요. 얼마나 지금 3년 동안 가둬놨던 거를 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일이 오르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은 경제공작 회의 내용도 제가 좀 디테일하게 봐드리는 시간 좀 갖도록 할 테니까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해가시고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고용을 비롯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무료 공개 방송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밤 10시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